아침 저녁으로 싸늘한 기운이 도는 계절입니다. 서울 대방동 아파트 한 층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73세 할머니가 손주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철 5호선 마지막 차가 떠난 뒤 을지로 한복판. 같은 나이 할아버지가 새벽 택배 상하차를 위해 작업복을 입고 있습니다. 똑같은 새벽 5시 30분. 똑같은 73세. 하지만 이 두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겪게 될 현실입니다. 노후의 격차가 새벽 5시에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비슷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자료를 보면 상위 20% 노인과 하위 20% 노인의 생활비 차이가 3배 이상입니다. 왜 어떤 노인은 새벽마다 골프장으로 향하고 다른 노인은 택배 상하차장으로 출근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주변 분들과 함께 보신다면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 통로가 됩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이 만든 큰 격차. 왜 어떤 70세는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고 다른 70세는 침대에서 약부터 찾을까요? 같은 나이,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아침 풍경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두 사람의 이야기는 노후 건강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김순자 씨는 올해 73세입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머리맡 서랍에서 당뇨약과 혈압약을 꺼내는 것입니다. 물 한 컵과 함께 약 3알을 삼키고 나면 벌써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약 먹으면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서 다시 누워야 해요. 순자 씨는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집 밖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으러 갈 때뿐입니다. 같은 시각, 새벽 5시. 박철수 씨도 73세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침은 전혀 다릅니다. 눈을 뜨자마자 운동복을 챙겨 입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나와 한강 둔치로 향합니다. 젊을 때부터 운동했더니 지금도 몸이 말을 잘 들어줘요. 철수 씨는 오전 7시까지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와 함께 아침 준비를 합니다. 하루 종일 활기찬 모습으로 생활합니다. 순자 씨와 철수 씨의 차이는 2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50대 중반부터 몸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을 즐겼고 운동은 귀찮다고 미뤘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져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60세에 당뇨 진단을 받았고 65세에는 고혈압까지 생겼습니다. 철수 씨는 달랐습니다. 50대부터 매주 3회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30분 걷기도 힘들었지만 꾸준히 늘려갔습니다. 식단도 천천히 바꿔갔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짠 음식을 줄였습니다. 두 사람의 건강검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순자 씨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8.15,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났습니다. 혈압도 160에서 100으로 고혈압 2단계였습니다. 의사는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철수 씨의 검진 결과는 달랐습니다. 혈당 수치 95, 혈압 120에 80, 73세 나이에 30대 못지않은 수치였습니다. 의사도 이 나이에 이런 수치는 흔하지 않다며 감탄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일상의 차이였습니다. 순자 씨는 월 의료비로 30만 원을 씁니다. 병원 가는 시간만 주 2회 4시간씩입니다. 하루의 절반을 약과 병원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철수 씨는 1년에 건강검진 한 번이 전부입니다. 의료비는 월 5만 원도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취미 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만납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입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은 73세입니다. 10년 동안은 질병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쓰는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40%를 차지합니다. 건강은 돈보다 무서운 격차를 만듭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삶 자체가 무너집니다. 순자 씨와 철수 씨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운과 불운이 아닙니다. 20년간 매일매일 쌓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새벽 5시에 약을 챙기는 손과 운동화를 챙기는 손. 그 작은 차이가 노후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오늘 새벽 무엇을 제일 먼저 챙기셨나요? 건강한 노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노후의 격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두 번째, 돈이 만든 잔인한 격차. 왜 어떤 70세는 새벽마다 골프장으로 향하고 다른 70세는 택배 상하차 현장으로 출근할까요? 같은 나이에 은퇴했는데도 하루 시작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만날 두 분의 이야기는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최영수 씨는 올해 72세입니다. 매일 새벽 5시면 골프 가방을 챙깁니다. 주 3회는 골프장, 나머지 날에는 등산을 갑니다. 은퇴하고 나서가 진짜 인생이야. 영수 씨는 공무원으로 30년간 근무했습니다. 매달 연금 25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퇴직금과 개인연금으로 모은 노후 자금이 3억 원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도 자주 갑니다.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사니까 매일이 즐거워. 영수 씨의 하루는 여유롭습니다. 오전에는 운동, 오후에는 친구들과 차 한 잔, 저녁에는 아내와 산책. 건강관리도 철저합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부담 없이 구입합니다. 같은 시각, 새벽 5시. 김철호 씨도 72세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침은 전혀 다릅니다. 알람 소리와 함께 일어나 작업복을 입습니다.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일 하게 될 줄 몰랐어. 철호 씨는 자영업으로 치킨집을 운영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월 수입이 4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는 미뤘습니다. 젊을 때는 계속 벌 줄 알았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65세에 은퇴했지만 기초연금 30만 원이 전부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3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40대부터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공무원이라 연금은 보장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편하게 살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매달 50만 원씩 개인연금에 넣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자산이 늘었습니다. 아내도 직장에 다니며 함께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철호 씨는 달랐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매달 300만 원씩 벌었거든. 노후 준비할 시간 많다고 생각했어.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썼습니다. 자녀 교육비, 집 대출 상환, 가족 여행비. 노후 준비는 항상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50대가 되면서 장사가 어려워졌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손님이 줄었습니다. 수입이 절반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노후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5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수 씨는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입니다.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행비나 취미 활동비는 모아둔 노후 자금에서 사용합니다. 돈 걱정 없이 사니까
건강도 좋아진 것 같아. 스트레스가 없어서인지 건강검진 결과도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철호 씨의 현실은 잔혹합니다. 기초연금 30만 원과 아르바이트 수입 80만 원이 전부입니다. 월 생활비 150만 원에도 부족합니다. 집세, 공과금,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건강이 나빠져도 병원비가 부담스럽습니다. 값싼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다 보니 영양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새벽 5시 노동은 몸에 무리가 갑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나라 시니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후 생활비 부족을 경험합니다. 상위 20% 노인 가구와 하위 20% 노인 가구의 생활비 차이는 3배 이상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전 소득의 40%밖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은퇴 전 소득의 70%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돈은 단순히 지갑의 두께가 아닙니다. 노년의 하루 리듬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새벽에 산책을 나가는 사람과 생계를 위해 노동을 시작하는 사람. 같은 나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영수 씨와 철호 씨가 보여준 것은 운이 아닙니다. 30년간 매달 쌓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노후 준비를 한 사람과 미룬 사람. 그 차이가 지금의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노후의 격차는 돈이 만들어낸 잔인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노후를 준비하세요. 새벽 5시에 무엇을 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노후의 격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세 번째, 관계가 만든 깊은 상처. 왜 어떤 할머니는 새벽마다 손주를 위한 아침을 준비하고 다른 할머니는 혼자 컵라면으로 하루를 시작할까요? 돈도 있고 건강도 괜찮은 노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만날 두 할머니의 이야기는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올해 76세입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부엌에서 바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주 둘이 학교 가기 전에 아침을 먹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오늘도 계란말이 해주세요. 알았다, 우리 예쁜이. 영희 할머니는 손주들 도시락까지 챙겨줍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라 육아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습니다.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손주 자랑을 합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반에서 1등 했어. 와, 정말 똑똑하네.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손주들이 학교 이야기를 하면 영희 할머니는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밤 9시가 되면 손주들과 함께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같은 시각, 새벽 5시 30분, 박정순 할머니도 76세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침은 전혀 다릅니다. 혼자 사는 원룸에서 눈을 뜨면 찾아오는 건 적막한 뿐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별다른 반찬이 없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끓여서 아침을 때웁니다. TV를 틀어도 혼자 보는 드라마는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누구와 말 한마디 안 나눴네. 정순 할머니에게는 자녀가 셋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합니다. 명절이나 생일에만 잠깐 안부를 묻는 정도입니다. 두 할머니의 차이는 10년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낸 후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 눈치가 보여 거절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도움이 필요해요. 아이들 돌봐주시면 정말 고마울 거예요.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과 생활하면서 영희 할머니는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손주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함께 살자고 할 때 거절했습니다. 난 혼자 사는 게 편해. 너희는 너희 생활하거라. 독립적인 성격이었던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혼자 살아도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웃과도 별다른 교류가 없었습니다. 1년 전 일입니다. 정순 할머니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사의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특별한 심장 질환은 없어 보이는데요.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3일 동안 정순 할머니를 찾은 사람은 자식들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의무적인 문병이었습니다. 다른 병실에서는 손주들이 할머니에게 그림을 그려다 주고 가족들이 돌아가며 간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렇게 쓸쓸할까? 퇴원 후 정순 할머니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큰 문제 없었지만 마음의 병이 생긴 것입니다. 영희 할머니는 같은 시기에 건강검진에서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식단을 관리해주고 손주들이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도와줄게요. 가족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영희 할머니의 당뇨 수치는 금세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그 원인 1순위가 바로 외로움과 고립감입니다. 독거노인 비율도 2000년 16%에서 현재 35%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의 노인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50% 이상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돈과 건강이 어느 정도 있어도 관계가 무너지면 삶은 공허해집니다. 새벽 5시에 적막한 부엌 큰 돈도 약도 채워주지 못하는 고독의 공간입니다. 정순 할머니와 영희 할머니가 보여준 것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독립을 택한 할머니와 가족과 함께하기를 택한 할머니. 10년 후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년의 진짜 격차는 함께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갈립니다. 새벽에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는 할머니와 혼자 컵라면을 끓이는 할머니. 그 차이가 바로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늙어가고 계십니까?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가족과 이웃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세요. 노후의 격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오늘 3가지 이야기를 통해 보셨습니다. 건강, 돈, 그리고 관계. 이 모든 것이 새벽 5시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순자 씨와 박철수 씨는 20년간의 건강관리 차이로 완전히 다른 노후를 맞았습니다. 최영수 씨와 김철호 씨는 30년간의 경제적 준비 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할머니와 박정순 할머니는 관계에 대한 선택으로 외로움과 행복이 갈렸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새벽 5시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약을 먼저 찾을 것인가? 운동화를 먼저 신을 것인가? 돈을 벌기 위해 나갈 것인가? 취미를 위해 나갈 것인가? 혼자 컵라면을 끓일 것인가?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20년 후 여러분의 새벽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벽 5시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해 나간다면 더 나은 노후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준비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법부터 경제적 준비,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노후를 맞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